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체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대부업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까? 아니면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대부업체의 수익은 말 그대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대부이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 다른 수익 구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자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로부터 받는 이자가 모두 대부업체의 수입은 아니고요. 대부업체도 당연히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직원 급여, 세무기장료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실 비용은 워낙 경우가 다양해서 어느 정도다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대부업체는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소사무실 1인실이나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서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직원급여도 일반적으로는 나갈 일이 잘 없겠죠. 세무기장료는 한 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다른 지출 뭐가 있을까요? 소모품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은 크게 들어갈 돈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대부이자에서 이 정도의 항목 비용만 제외하면 나머지가 대부업체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갚을 때까지의 기간, 즉 사용기간에 따라서 대부업체의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익률 사례입니다. 이 채무자분은 저희 업체에서 원금 3천만 원을 대출받으셨고요. 사용일수는 434일입니다. 이분은 이자 납입을 정해진 날짜에 잘 입금해 주셔가지고 연체도 없었고요.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대출을 받으시는 동안 약 600만 원 정도 이자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셨고요. 계약 기간은 3년이었는데 중간에 상환을 하셨습니다. 중도 상환이 된 이후에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연환산 수익률로 약 17%가 나왔네요. 수익률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 채무자분도 동일하게 3천만 원을 빌려가셨고요. 앞에 채무자분이 납입한 이자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죠? 앞에 채무자분은 조금 고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나갔고요. 이번 채무자분은 담보물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낮은 상품으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1년 계약을 하셨었는데요. 93일 만에 대출을 중간에 상환을 하셨습니다. 이자 납입은 약 100만 원 정도 하셨고요. 비용을 제외하고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13%가 나왔습니다. 낮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앞에 채무자분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쉽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연수익률은 아니고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중도 상환이 된 다음에 바로 다른 대출이 실행이 되면 이 수익률이 쭉 이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수익률 누수가 발생해서 실제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애초에 대출금리라든지 사용기간 그리고 지출 비용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은 매일 바뀌게 됩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대부업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은 금리가 결코 낮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대출을 계약 만기일까지 쭉 쓰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상환이 되어버리는데 문제는 대출을 짧게 쓰든 길게 쓰든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대출에 발생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은 동일합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채무자분이 오래 쓰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대부대출의 특성상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각종 비용 문제입니다. 대부업체는 돈을 파는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갈 채무자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고를 내보낸다든지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이 나간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든 공짜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항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런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채무자분은 짧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채무자분은 길게 쓰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즉 여러 채무자에 대한 수익률을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 스스로도 자신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당장에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을 해봐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업체라고 해서 항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실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 정확한 수익률 계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확실한 수익률은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도 대부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순수 투자금 대비 약 1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실 채권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회수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업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일종의 쩐주 개념으로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부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질권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권대출에 대해서는 추후 업로드될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요. 아무튼 이 질권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부업체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면 대부업체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낮게는 수십 %에서 높게는 무한대 수익률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목표로 대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대부업체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